임대주택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살면서 자산이 3억도 없을 수 있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도 같은 질문을 또 들었어요. 어떻게 서울에 살면서 자산이 3억도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산 3억 있으신가요? 뭐가 자산이고 그 자산이 얼마나 있으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볼게요.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여러분 자산 많이 모으셨어요? 저는 40대가 되고 아이도 2명을 키우고 있다 보니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또 투기를 하지 않고서도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은 주택이 있다면 노후는 좀 편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제 채널이 임대주택을 옹호하고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집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우리에게 확인하는 자산 뭐가 있을까요? 네, 총 자산, 자동차도 봅니다. 그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총 4가지입니다. 부동산, 금융, 자동차, 그리고 일반 자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자동차는 우리가 그냥 들어도 대충 뭔지 알겠죠? 이렇게 큰 덩어리를 제외한 자산은 일반 자산 혹은 기타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산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뭐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죠. 이것을 공시지가로 확인합니다. 시세 아니고 공시지가예요.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전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방에 땅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해요. 내 땅은 그냥 도로인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러면 이걸 자산으로 볼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도로나 하천처럼 우리 모두가 다 쓰는 공공요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 여러분, 임대주택 신청할 때요, 자동차 가액을 따로 봅니다. 그쵸? 그런데 그 자동차가 이 자산 안에도 들어가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건 자산으로 보는 자동차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서티가 있고 내 남편이 아반떼 이렇게 2대가 있다고 한다면 2대의 자동차 가액이 합산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가액 궁금하시면 홈택스 가셔서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상위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보철용 차량, 보철용 차량? 이 보철용 차량은 신체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인데요. 이 보통 전기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증금 받은 부분은 빼고 내 돈이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자동차 가액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금융자산입니다. 종류별로 좀 달라요. 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을 내서 합산을 하는 거고요. 적금, 연금, 저축 이런 건 잔액이나 총 납입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주식이나 증권, 부동산 신탁 이런 거는 시가입니다. 혹시 채권어음 수표 이런 게 있다면 액면가고요. 연금, 보험, 각종 보험 있잖아요. 그 시기에 해약했을 경우에 환급금입니다. 금융 약간 복잡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예금, 3개월 평균액, 적금은 총 납입액, 주식은 시가, 보험은 해약할 경우에 환급금. 우선 이 부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억 거뜬히 넘으시나요? 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또 남았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기타 혹은 일반 자산이라고 분류되는 것인데요. 항공기 선박, 어업권, 회원권, 조합, 입주권 등등 있지만 보통 흔치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주택에 임차보증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한 그 집에 계약한 보증금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서울에 살 때 자산이 3억 거뜬히 넘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채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자산을 산정하는 방법은 4가지. 부동산, 자동차, 금융, 일반 자산 이렇게 본다고 했죠. 여기서 내 부채를 뺍니다. 그래서 3억이 안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채는
모든 은행, 공공기관, 공제회 등에서 받은 모든 대출금을 다 포함하고요. 법원에서 판결난 사채가 있어요.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세나 혹은 월세에 보증금 대출 받은 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될 확률이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대출이 있겠죠. 대학생이나 청년분들은 학자금 대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금 담보로 한 대출금도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이런 대출금은 모두 다 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내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거기에 세입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냈을 거잖아요. 그 보증금도 부채로 잡힙니다. 돌려줘야 할 돈이니까요. 우린 이걸 채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서울에 살면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건 직장과 대출금이라는 말도 있죠. 네. 자, 그럼 내 자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산과 소득 모두 안 보는 주택도 알려드릴 거예요. 내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분들이에요. 자산 2억 5,5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의 조건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는 청년분들이세요. 행복주택과 청년 매입임대 3순위, 청년 안심주택 3순위가 이 자산에 해당됩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 신청하는 주택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행복주택 고령자, 또 청년 매입임대, 청년 안심주택 2순위,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특이한 자산 요건, 공공주거환경과 장기 전세주택, 부동산 자산만 보고요.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자산 다 안 보는 거, 단기 미임대 매입임대 주택입니다. 소득 자산은 다 안 보는데 청약 횟수를 보는 거, 50년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의 자산도 한번 체크해보고 또 내 자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확인해보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거는 아시겠죠? 마지막 사담! 제가 돈 얘기를 해서 그런지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거, 자산이 많든 적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맞죠? 또 집을 사야만 삶이 안정된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집이 없어도 안정되는 사회가 우리에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더라고요. 계속 그래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내게 맞는 임대주택이 궁금하시다면 쓸주다로 메일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놓치지 말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